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2월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제목은 무지개가 뜬다인데요. 저희 신형 자산 배분 모델은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 국면을 의미하는 이사분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피크아웃을 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경기 선행 지수의 조기 반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비 효과가 하나 생기고 있는데요. 다시 고배당주가 뜨는 흐름들이 조금이지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금융시장의 사계절에 대한 국면을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 차트 1, 2, 3, 4로 쓰여진 4분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1, 4분면에 이제 해당하는 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좋은 국면에서 2, 4분면에 해당하는 국면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물가는 아직 높은 이 경기 둔화 국면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좀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최근까지의 궤적을 보실 수 있는데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아래쪽에서 움직이던 모델 값이 일사분면으로 올라오면서 밸류 로테이션이 잠깐 일어났었는데요. 이후에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면서 모델 값이 왼쪽 이사분면으로 지금 이동을 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지수 하락세가 이미 7개월 이상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오미크론이 피크아웃하면서 선행지수가 조기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생각 첫 번째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른쪽 오미크론 피크아웃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작년 6월에서 7월 달이 대부분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고점을 쳤냐라는 거를 살펴보면 6, 7월부터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좀 물러갈 즈음에 다시 11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터지면서 아예 경제 재개를 뒤로 물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가 됐었습니다. 아주 전 지역에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재미있게도 아직 아시아권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잡히질 않고 있는데요. 빨간색 미국, 그리고 뒤에 보시는 하늘색이 유럽인데요. 미국과 유럽은 지금 오미크론이 피크아웃을 친 모양새가 굉장히 확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 같은 국가는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겠다,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델타와 오미크론 때문에 작년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3월 봄이 오면서 경제 재개를 타진하는 국가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게 되면 저는 이 경제 재개 이행에 따른 선행 지수의 조기 반등 가능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경기 선행 지수는 현재 작년 6월을 고점으로 7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직 1, 2월 데이터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1, 2월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아마 8개월째 하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시장 환경이 아직은 둔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은 아직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보통 장단기 금리 차인 2년물과 10년물의 미국채 스프레드를 이 경기에 대한 하나의 좀 프록시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 경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 시각이 다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신형생각 두 번째입니다. 스타일 로테이션인데요. 지난달에는 가치주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달에는 고배당주 선호가 돌아온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차트가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순수 가치, 순수 성장 상대 강도인데요. 한 달 지났는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치주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성장주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대부분의 고배당주가 국영제 기업군이다 보니까 가치주군에 속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른쪽 위쪽 차트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배당 수익률이고요. 까만색이 국고채 3년물 금리인데요.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배당주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배당 수익률을 하회했던 최근 3, 4년간 보시면 오히려 고배당 상대 강도는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아질 때는 통상 배당주가 좋은데 너무 낮아지면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오히려 위험 선호를 더욱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성장주로 쏠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2, 3년은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되기 시작하면서 가치주 그리고 고배당주의 상대 강도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오른쪽 아래 차트 보시면 한국 고배당주 상대 강도인데요. 최근 좀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 의외로 고배당주에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미국, 중국 주식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한국은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지수에 편입되면서 12개월 PBR 1배가 2,7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성장주 가격 조정이 좀 있긴 하겠지만 현재 2,720선 아래에서는 매도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2월에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성장주와 기술주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 중심 조정장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둔화되면 경제적인 모멘텀 커질 거기 때문에 방어적 관점의 우선주 ETF, 그리고 경제재개 관련된 부동산 ETF, 그리고 아직까지 쇼티지가 극심한 반도체 ETF 등으로 비중을 배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내렸는데요. 선진국과 달리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인덱스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CSI 300 ETF를 6% 비중으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성격의 차이넥스트 그리고 전기차 ETF는 비중을 3%포인트씩 축소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채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과 미국 채권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월에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고채 금리 고점을 조금 더 상향을 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금리 하향 안정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량 크레딧물 좋게 본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인데 지금 이 명목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채에는 사실 부정적인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진행이 되면 장기 채권 투자 시점을 좀 조율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비중을 20% 제일 꽉 채워가고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실 좀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원유는 최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배제하고 농산물, 그리고 기초금속, 우라늄, 탄소 배출권 ETF 등 대차자산에 대한 비중을 고르게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IPC에서 결정된 ETF 유니버스 제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미국, 중국 주식은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구성에 대해서 비중을 좀 배분을 했습니다. 중국 중간에 보시면 차이나 CSI 300 ETF를 신규 편입하면서 6% 비중을 배분을 했고요. 심천 차이넥스트와 전기차 ETF는 비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미국 채권의 경우에는 지금 중기 회사채 비중을 2%포인트 좀 늘렸고요. 그리고 하이힐드의 비중도 2%포인트 늘렸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이제 중기 회사채 비중을 2%포인트 줄이고요. 국고채 3년 줄이고, 국고채 10년도 좀 늘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자산 배분 전략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